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산 우려가 크지만 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오늘 오후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선정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후 4시 45분인데요.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당시 일하던 작업자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작업자 2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조금 전 현장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들이 50대와 3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과 광양제철소의 말을 종합하면 사고가 난 곳은 일고로 주변에 있는 산소 배관입니다. 배관 주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었고 이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에 들어온 사고 당시 제보 영상을 보면 제철소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격자들은 당시 연기와 함께 폭발음도 들렸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현장 수색 작업 등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등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앞서 검찰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를 기소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장모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구모 씨 등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년간 건강보험 공간으로부터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구 씨 등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 씨는 책임 면제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볼 때 최 씨가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팀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기소와 관련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기록 등에 대한 의견서를 늦어도 내일까지 내기로 했고 검찰도 양해했는데 전격 기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의 급격한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사건, 최 씨와 다른 사업가 간의 분쟁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선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호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에서는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입니다. 신규 확진된 수용자 2명은 앞서 어제 먼저 확진된 수용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 방에서는 6명이 모두 함께 생활해왔는데 3명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광주교도소 관련 확진은 오늘까지 직원 3명과 재소자 1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전남대병원과 광주 진월동 술집 등 2갈래로 나뉘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수용자들의 경우 외부가 아닌 교도소 내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접촉자 약 160여 명도 1인실 또는 다인실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교도소 직원에 이어 수용자들의 확진이 따르자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수용자 약 2,000명과 직원 약 500명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다른 신규 확진자 2명은 각각 상무지구 소주방과 진월동 맥주집 관련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순천에서 2명, 나주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의 확진자들은 어제 발생한 확진자의 배우자와 지인이고 나주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남 지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들어간 순천을 제외한 호남권이 오늘부터 1.5단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전라남도는 오늘 호소문을 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과 마스크 착용 및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교도소의 코로나19 확산은 감염 경로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수용자 격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광주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618번째 환자와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들입니다. 사흘 연속 재소자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도소 특성상 식사와 운동 등 공동생활이 많지만 CCTV 설치가 제한적이다 보니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CCTV가 모든 공간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술에 의거하고 또 확인이 가능한 CCTV를 가지고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방역당국은 직원과 재소자 등 165명을 일단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소자의 경우 확진자 접촉 정도를 구분해 1인실과 다인실로 나눠 분산하고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접촉자 위주로 진행한 진단검사도 모든 재소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이나 집단 감염 상황을 고려해 격리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증상이 나빠지거나 했었을 경우 격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중수본과 법무부 그리고 우리 시와 함께 회의가 있겠습니다. 직원에 이어 재소자들의 잇단 확진에 집단 감염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광주교도소는 검찰과 법원에 피고인 소환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등 교도소발 감염 확산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렇게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절반 이상이 환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9월 임시 중단했던 생활치료센터도 다시 문을 열어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만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8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전남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실도 환자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7개 전담 의료기관에 마련된 병상은 391개, 이미 250여 명이 입원해 있어 잔여 병상은 14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역 감염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 내 확진자들이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감염된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셔서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9월 이후 임시 중단했던 생활치료센터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는 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병증 환자 35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이제 시설 지원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한 하여튼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그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 당국은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광주 전남 지역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랐습니다. 교회, 사우나, 키즈카페 등 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고등학교 가족이 다닌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어제 교인과 가족 등 23명이 추가 확진돼 두 집단의 누적 확진자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교회 방역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손소독제 및 방역 물품의 비치가 미흡하며 또 성가대 연습, 예배 후 소모임으로 간식이나 식사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초구에선 2개 아파트 단지 안에 서로 다른 사우나에서 각각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사우나와 관련해선 누적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에선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과 관련해선 방문자와 종사자 등 27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해경 소속 경찰관이 역학조사 당시 방문 사실을 숨겼던 걸로 파악돼 연수구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용인시 키즈카페와 관련해선 어린이집 등으로 감염이 전파돼 관련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추가 전파가 이어지면서 최근 집단 감염 건수는 약 한 달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 간 모임, 다중이용 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역량을 보존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입니다. 한편 백신은 3천만 명 접종 물량 확보를 목표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곧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늘 낮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해당 새마을 금고의 전직 임원이었는데 재직 당시에 직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을 정도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 입구, 경찰 통제선이 쳐진 채 현장 감식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점심시간 직전 창구에 고객이 없을 때 A씨가 40대 남성 직원과 30대 여성 직원에게 가져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이제 칼에 찔린 아저씨가 뛰어나오면서 이제 살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흉기에 찔린 직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직원 2명을 포함한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자체 경비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새마을 금고의 전직 임원으로 재직할 때 직원들과 법적 분쟁이 생겼을 정도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갈등이 좀 있었는 것 같으니까 법적 다툼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직후 독국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는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적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가장 먼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5월에 사제 고 조비오 신부가 30여 년간 봉사를 했던 소아자매원, 고 조비오 신부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했던 그 현장에서 사제들은 전두환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아자매원은 바로 조비오 신부님의 그 넋이 여기에 이제 서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포문을 열게 된 것이고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5월의 상처를 안고 사는 광주 시민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5.18 단체, 광주시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선고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두환의 죄를 또 추궁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예정이고요. 왜곡처벌운동본부와 더불어서 국민들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 이 재판 계획을 위해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씨 재판에 대한 국민정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공유 등 온라인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 8월 구례군 수해 현장 기억하실 겁니다. 키우던 소가 떠내려가고 시가지가 온통 물에 잠겼었죠. 수해를 입은 지 석 달이 훌쩍 지났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김정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소가 죽고 있으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 죽고 살아있는 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이번에 침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을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1,2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이룬 지 석 달째. 집이 무너진 주민에겐 최대 1,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집 짓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능력이 되면 다른 데 나가서라도 집을 진다든지 1, 2천만 원 갖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주택을 지으면서 규격 미달에 자재를 쓴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나게 이걸 이제 50동을 만들어서 납품하다 보니까 또 군에서는 자재가 좋은 거 써졌네 뭐. 집도 못 짓고 옮길 데도 없던 주민들. 인근 사찰과 학교에 마련된 임시거처에 머물러 왔지만 이마저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군에서 정태공원 막 계약이 끝났다 그래갖고는 그 억지로 쫓아내게 한 거예요. 나가라고 이제. 수해 이후 구례군의 복구 예산 3천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복구에만 쓰도록 제한돼 주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쓰여지는 게 아니고 공사업자들한테만 지금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삶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수재민들을 더 괴롭게 한 건 부실한 피해 조사와 더딘 원인 조사입니다. 항공 촬영해갖고는 반파다 그래갖고 반파로 매긴 놈들이 어디가 있다 이거. 내가 갔으면 저기도 한 바퀴 싹 둘러갖고는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실태 조사도 없었어. 섬진강 수해 참사가 난 지 지금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자체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주민 비상대책위는 곧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올해 길었던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쌀 수확량도 50여 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쌀값이 오르자 정부가 공공비축미 37만 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입구까지 가득 차는 벼 보관 창고. 올해는 반 이상 비어 있습니다. 올여름 잦았던 태풍과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 때문에 나달이 제대로 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벼가 잘 익어야 되는 그 시기에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게 수확량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외에도 창고가 한 2군데 더 벼 있는 상태고.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351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3만 톤 줄었습니다. 통일벼 보급이 이뤄지기 전인 1968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적은 수확량입니다. 쌀값도 뛰었습니다. 국내 쌀 평균 가격은 20kg당 6만 원이 넘어 평년 가격 대비 30%나 높습니다. 이 같은 쌀 시장 수급 불안정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37만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 공급하는 시기는 수확기가 끝난 내년 1월 이후로 하고 이후 수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합니다. 판매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수확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수확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정도를 공급 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수확기 중이라도 수급 불안이 심해지면 쌀 추가 공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콩이나 밀 등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다른 잡곡류에 대해서도 적정한 시기에 부족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남 동북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시는 시내버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회사 서비스를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작 친절기사 등에게 지급돼야 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는 시내버스 불친절을 개선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버스 회사별로 서비스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조금 1억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사기 진작으로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운전사 상당수는 해당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3번 정도 못 받았는데 회사에서도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인센티브 줬다고. KBS가 입수한 해당 회사의 보조금 정산서입니다. 2018년 1분기 여수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900만 원.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수당을 지급한 12명은 모두 운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780만 원도 노조 통장에 이체한 내용만 있을 뿐 운전사들에게는 지급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보조금이 노조 통장까지 간 기록은 있지만 운전사들에게 수당을 줬다는 증빙 서류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운전사 지급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보조금은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며 각종 시설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 등으로 쓰였는데 내역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산서에 상세 내역은 없고 화장실 공사 750만 원, 점퍼 구입 900만 원처럼 뭉뚱그려 작성돼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소수노조가 의혹을 제기하자 두 회사는 지난해 운전사들에게 주지 않은 반년치 수당 3천여만 원을 지난 9월에서야 지급했습니다. 자료도 없이 저희들 운전원들한테 어떨 때는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보조금 목적이 운전사 사기 진작이라 노조를 통해 집행하도록 했다는 입장. 이에 보조금을 입금받은 다수노조 측은 조합비를 더해 국내외 여행을 보내주는 등 운전사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포괄적으로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사용처를 감독해야 할 여수시는 정산할 때 세부 내역까지 일일이 따질 의무는 없다면서도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와 부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경찰은 여수시가 지급한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순천경찰서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1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순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받아내려 하고 같은 수법으로 익산과 군산 등에서 6,9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 아랫장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 열릴 5일장을 한시적으로 닫기로 했습니다. 이번 휴장에는 아랫장 상인뿐만 아니라 노점상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새해 전남 도정과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될지 전남 185만 도민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이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 출석해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그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광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9조 2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전라남도는 안전과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먼저 이미 추진해온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도민의 30년 염원인 만큼 반드시 유치하고 동북권과 서북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눈길을 끌만한 새로운 정책 대신 그동안 블루 이코노미로 통칭해온 각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건립을 상반기 내에 시작하고 한국폴리텍 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착공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계획 국가계획 반영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전라선 고속철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무인기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지난해에 비해 6% 가까이 줄어든 3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미래형 교육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감한 상상력으로 미래형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에듀테크 등을 기반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거점으로서 특성화고 체제 개편과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유치원 급식비 지원 만 4세 확대 등 안전한 학교와 교육 복지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중앙 집권 국가 체계로는 시대 변화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 실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올해 목포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3분기 선박 사고를 집계한 결과 125건으로 지난해 동기 185건에 비해 54.6%가 감소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전복 사고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건으로 화재 사고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 도중에 여학생들에게 남편의 성접대를 이해해야 한다며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듯한 말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온라인 녹화 수업. 성병 관련 내용을 강의하던 교수가 성접대 얘기를 꺼냅니다. 남자들은 직장 사람들 출장을 가거나 어디 뭐 외국 출장 가거나 가면은 뭐 접대를 받거나 올라서 보면은 이런 매춘부와 관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여학생들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려면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갈 때 피임 기구를 챙겨주라고 말합니다. 당시 접대를 받거나 그럴 때는 이런 생일때는 반드시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아내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내가 돼야 돼요. 수강생들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회의가 장난하게 일어나야 되고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고 재차 강조하시는데 이거는 여성과 남성의 인권을 동시에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발언일 뿐 아니라 대학 교수가 불법인 성매매를 정당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아이들의 민감성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교수자들의 민감성 아니면 어른들의 민감성들이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성병 예방 차원에서 한 이야기로
성접대와 성매매를 정당화할 의도는 없었다며 학생들이 불편해하면 앞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 측은 교수 발언의 내용과 의도 등을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그동안 섬으로 물건을 보내면 육지보다 시간이 하루 이상은 더 걸렸는데요. 국내에서 물류 드론이 처음으로 80km 이상 장거리 배송에 성공했습니다. 1년 6개월쯤 뒤에는 섬에도 1시간 안에 택배는 물론이고 피자나 짜장면 배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초속 12m가 넘는 강풍을 뚫고 드론이 자월도 해안에 착륙했습니다. 인천항에서 1시간 20분 만에 80km 거리를 비행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년 전 제주 서귀포에서 세웠던 2시간에 57km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0km를 이제 비행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물류 배송의 장거리 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 3.6m인 이 수직 이착륙 드론은 현재 2시간 30분 동안 최대 15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지면 12시간까지 국제 배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집단 비행 기술을 활용해 여러 곳에 동시에 물류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 업체는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강화해 2022년부터는 실제로 섬이나 오지 배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항공과 해상 운송 등 대표적인 물류 도시인 인천시는 물류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 로봇이든 물류 로봇이든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저희 로봇 산업의 메카로 저희 인천시를 좀 조성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인천과 목포, 통영 등 섬이 많은 도시에 10여 개의 드론 배송 기지가 만들어지고 섬 배달 앱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섬 주민들이 1시간 안에 택배를 받고 섬에서 낚시를 하면서 육지의 짜장면과 피자를 먹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5,900만 명, 사망자도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황이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20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이달에만 3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악화된 상황에 병원도 한계에 닥쳤고 텍사스주 엘페소에선 늘어나는 사망자를 감당할 수 없어 재소자가 사망자를 운반하는가 하면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습니다. It is skyrocketing with no real end in sight now in 44 states. So this isn't something that i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m going to be doing, matter of fact, I'm not even going to wait till we're sworn in.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병원 앞 길게 늘어선 차량들의 정체는 뭘까요? 의료진이 응급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탈리아 역시 의료 상황이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도 재택 치료로 내몰리고 산소통마저 부족한 실정. 2분의 1명꼴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 중 의료 체계가 열악한 루마니아에선 병원에 화재까지 발생해 환자 11명이 숨졌는데요. 검은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은 병원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악화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풍경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최근 봉쇄 조치에 들어간 독일에선 오랜 역사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취소됐고요. 미국에선 내년 25만 명이 찾던 산타 방문 행사도 159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바티칸의 성당 미사도 올해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고 하죠. 네, 이처럼 3차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씨름하는 사이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바로 다음 달 11일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란 소식입니다. 전 세계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결정되면 오는 11일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앞서 2차 봉쇄에 들어간 영국에서도 이르면 일주일 안에
화이자 백신이 승인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다음 달 1일에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신 확보 전쟁 속에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예상으로는 연말까지는 3천만 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성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해봅니다. 친절한 뉴스 유도희였습니다. 내일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3도, 목포 5도, 여수가 6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더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국외에서 유입이 되면서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광과 담양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화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14도, 보성과 곡성 13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12도, 신안과 진도 13도, 강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앞부분에 오늘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망자가 1명이 늘어서 작업자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피해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은 9시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7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